여러분,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내 목숨보다 소중한 아이를 누군가 돈으로 거래하겠다 한다면 여러분은 그 자리를 어떻게 버텨내시겠습니까?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0을 넘긴 평범한 여인입니다. 하지만 평생 가슴으로 키운 제 아들을 단돈 몇 장의 서류와 돈이라는 이름 아래서 빼앗길 뻔했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억울하고 온몸이 떨릴 만큼 분노가 치밀었지만 끝내 싸워 이겨냈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그토록 지켜낸 제 아들의 이야기, 그리고 저를 무너뜨리려 했던 사람들과 맞서 싸운 날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20살 꽃다운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다 부러워했지요. 장남 집안에 시집 갔으니 복 터졌다 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주어진 건 복이 아니라 시련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동네 꼬마들이 제 손에서 크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지요. 그런 제가 아이를 품지 못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20해 동안 3번의 유산, 배 속에 있던 아이가 3번이나 제 곁을 떠났습니다. 울부짖으며 방바닥에 쓰러진 날, 시어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우리 집 대를 끊었어. 못난 년, 네가 낳지도 못할 거면 우리 집 며느리도 아니다. 제가 차마 숨도 못 쉬고 누워있을 때조차 그분은 제 방에 들어와 이불을 걷어차며 소리쳤습니다. 있던 애도 내가 잡아먹은 거 아냐? 어디서 누워있질 않나? 어서 일어나서 일이나 해! 빨리! 그때 저는 감히 대꾸도 못했습니다. 그게 큰 죄라도 되는 줄 알았으니까요. 남편은 더했습니다. 그는 장남이라는 이유로 집안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지만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날마다 밖으로 돌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는 대놓고 외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사람도 아니야. 아이도 없는 게 왜 우리 집안에 있냐? 네가 우리 집 망쳤어. 그 말이 칼처럼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결국 저는 40의 나이에 빈 몸과 상처투성이 마음만 안고 그 지옥 같은 집을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몇 해 동안 저는 삶의 의욕을 잃고 살았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은 백반집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땀 냄새가 밴 앞치마를 두르고 허리를 굽혀 손님들을 맞이하던 날들. 그곳에 늘 조용히 앉아 식사를 하고 제게 존댓말을 해주던 손님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2번째 남편이었습니다. 험한 손님들이 욕설을 퍼부을 때도 그 사람은 항상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고생 많으시죠? 음식이 정말 맛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얼어붙은 제 가슴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저는 다시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그 사람을 만나면서 다시 한번 아내로서 그리고 엄마로서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꿈틀댔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다시 가정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 남자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태용. 중학교에 갓 들어간 소녀는 아버지 손을 꽉 잡고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눈동자 가득한 불신으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당신이 누구든 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순간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 깊숙이 안쓰러움이 올라왔습니다. 어린아이가 무슨 일을 겪었기에 저런 눈빛을 하는 걸까? 함께 사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태용의 반발은 더 심해졌습니다. 저녁상을 차려도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좋아하는 반찬을 해도 입도 대지 않았습니다. 태웅아, 네 엄마가 해준 밥이야. 왜 안 먹어? 엄마요. 이 사람은 엄마가 아니에요. 그리고는 상을 그대로 뒤집어 엎었습니다. 된장찌개 그릇이 바닥에 쏟아지고 고등어구이가 구겨진 채 바닥에 뒹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구고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지겠지. 그래,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그 순간 태웅은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친엄마도 날 버렸어요. 10살도 안 됐을 때 말 한마디 없이 떠났다고요. 새엄마, 계모, 다 똑같을 거잖아요. 나만 없으면 둘이 잘 살겠죠. 그 울부짖음은 제 가슴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며칠 뒤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태웅이가 친구를 폭행해 크게 다쳤다는 겁니다. 교무실에 들어서니 선생님과 학생들 앞에서 태웅이는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퇴학시켜요. 나 같은 놈 학교 다녀서 뭐합니까? 엄마도 저를 버렸는데 이 여자도 언제든 날 버릴 거잖아요. 저는 순간 이대로 두면 안 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 손으로 태웅이의 뺨을 쳤습니다. 찰싹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습니다. 태웅아, 잘 들어. 난 네 엄마다. 너가 잘못하면 내가 바로 잡는다. 넌 내 아들이야. 순간 태웅이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이후 태웅이는 저를 진짜 엄마라 불렀습니다. 짧은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건설 현장에서 추락해 세상을 떠난 겁니다. 병원 침대 위 산소호흡기에 의존하던 남편은 마지막으로 제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여보, 태웅이 절대 버리지 말아줘. 그 말을 끝으로 남편은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경실 한가운데서 무너져 내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다시 홀로 남았습니다. 낮에는 식당, 밤에는 고깃집, 새벽에는 청소, 손에 물집이 잡히고 발에는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그렇게 10년 넘게 몸이 부서져라 일하며 태웅이를 키웠습니다. 태웅이는 밤새워 공부하며 결국 의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게는 물려줄 돈도 재산도 없지만 이 아이만큼은 지켜냈구나. 이 아이가 내 삶의 전부다. 어느 날 태웅이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이름은 예원. 예쁘고 상냥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저 예원이에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예원이가 태웅이의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서류를 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앞으로 제 인생을 뒤흔들 큰 사건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 저는 제 아들을 빼앗길 뻔했습니다. 돈과 빚을 무기로 삼은 사람들 앞에서 저는 다시 무너질 뻔했습니다. 예원이와의 만남이 몇 달 이어졌을 무렵 낯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 예원이의 어머니였습니다. 사돈, 이야기할 자리가 필요하네요. 우리 딸 문제로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약속된 날, 고급 한정식집으로 향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내부는 마치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반짝이는 샹들리에, 값비싼 와인이 진열된 장식장, 직원들의 바쁘면서도 절도 있는 움직임. 저 같은 서민에겐 발 디디는 것조차 낯설고
버거운 공간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긴 테이블 위에 새하얀 테이블보와 향이 진한 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끝자리에 예원이의 부모가 앉아 있었습니다. 예원이의 아버지는 중한 정장 차림으로 고개를 들자 차가운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예원이의 어머니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 얕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사돈, 앉으시죠. 오늘은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을 겁니다. 사돈댁 이름으로 된 빚 아직 남아있지요? 그 말에 제 손이 덜컥 떨렸습니다. 숨겨뒀던 흉터를 들킨 기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빚을 모두 탕감해드리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앞으로 아드님과 연을 끊으십시오. 결혼식에도 나오지 마시고 혼주석에 앉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그 순간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제 아들을 돈 몇 장으로 거래하겠다는 말, 제 삶의 전부를 그렇게 함부로 취급하다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은 휘청거렸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번지는 밤길,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만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골목길 구석에 앉아 버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히 고였습니다. 내 아들 내가 목숨 걸고 키운 아들 돈으로 내놓으라니 이게 무슨 세상인가.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눈을 감아도 예원이의 부모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빚 탕감 대신 아들과 연을 끊으라. 새벽녘 저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세월의 먼지가 쌓인 상자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상자를 열자 누렇게 바랜 서류철이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는 20년 전 첫 시댁이 제 이름으로 몰래 떠넘겼던 채무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제가 피눈물 흘리며 싸워 얻어낸 판결문이 있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명의도용 무효, 채권 소멸. 저는 그 종이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그래, 난 죄인이 아니었다. 이미 끝난 빚이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걸 약점으로 삼아 아들을 빼앗으려 한 거야.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지인을 찾아갔습니다. 먼저 뜨거운 차를 내어주던 그가 제 서류를 차근차근 넘겨보았습니다. 이 판결문, 당연히 지금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이 집안, 불법 추심 전과가 여러 번 있네요. 증거를 모아두셨다니 오히려 역공이 가능하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빛에 불이 붙었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그래, 이번엔 도망치지 않는다.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목숨 걸고 맞서 싸워야 한다. 저는 판결문을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종이의 모서리가 손바닥을 파고들어 아팠지만 오히려 그 아픔이 결심을 굳혀주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식탁 앞에서 한숨만 쉬고 밤마다 불 꺼진 방에서 서류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눈치챈 건 제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말해요. 나 다 알 수 있어요.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넌 내 일에만 신경 써. 엄마 눈빛 난 알아요. 내가 의사가 된 것도 지금까지 버틴 것도 다 엄마 덕분인데 엄마가 혼자 아프게 하시는 건 싫어요. 저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아직은 말할 수 없어. 이 아이까지 걱정하게 만들 순 없어. 내가 다 준비하고 그때 말하리라. 며칠 뒤 또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예원이의 부모였습니다. 이번에는 정식으로 상견례를 합시다. 더 미루면 곤란합니다. 저와 아들은 마지못해 고급 호텔 연회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유리창 너머 반짝이는 도심 야경. 대리석 바닥, 번쩍이는 은수저. 모든 것이 화려했지만 제 가슴은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예원이 아버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사돈, 지금 당장 결정하십시오. 채무탕감과 맞바꾸십시오. 그게 우리 집안의 조건입니다. 저는 입술을 꾹 깨물고 가방을 더욱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그 안에는 판결문과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 끝낼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 이후 저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 아들을 빼앗으려는 자들과 마주 앉아 싸울 날이 찾아왔습니다. 호텔 연회장은 번쩍이는 조명과 잔잔한 클래식 음악으로 가득했습니다. 긴 테이블 한가운데는 꽃장식과 은빛 식기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고급스러운 만찬 자리였지만 제 마음은 찬바람이 스치는 싸늘한 전쟁터 같았습니다. 예원이 부모가 당당히 앉아 있었습니다. 예원이의 아버지는 팔짱을 끼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이제 결정을 내리실 때가 됐습니다. 오래전 빚 우리가 모두 탕감해 드리겠습니다. 대신 조건은 분명합니다. 옆에서 예원이의 어머니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 아드님과 연 끊으세요. 결혼식에도 나오지 마시고 혼주석에 앉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계모가 감히 어머니 행세라니 상상만 해도 끔찍하군요. 순간 제 심장은 두근두근 요동쳤습니다. 내 아들을 향한 모욕, 내 인생을 부정하는 그들의 말. 하지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 가방을 열었습니다. 저는 두꺼운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하얀 종이가 찬란하게 반사되어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당신들이 제 이름으로 떠넘겼던 불법 채무. 20년 전 법원은 이미 무효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들은 이걸 약점 삼아 제 아들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예원이의 아버지가 눈을 크게 뜨며 손에 쥔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한 장의 서류를 꺼내어 테이블 위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불법 추심 기록입니다. 협박, 명예 도용, 다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 제가 전부 녹음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려야겠군요. 순간, 예원이의 부모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로 이 여자가 하며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적이 흐르던 순간, 태웅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태웅이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은 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만들 하십시오. 제 어머니는 남들이 뭐라 해도 제겐 친엄마입니다. 새벽마다 도시락을 싸주시고 온몸이 부서져라 일하시며 저를 키우셨습니다. 그런 어머니에게 연을 끊으라니 저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원이의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습니다. 계모 주제에 감히 어디서 입을 함부로 놀려? 그 순간 제 심장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계모가 아닙니다. 눈물로 이 아이를 키운 진짜 엄마입니다. 그 외침은
식당 전체를 울렸습니다. 순간 모든 시선이 우리 모자를 향했습니다. 예원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태웅이에게 매달렸습니다. 오빠 왜 그래요? 우리 집 정도면 오빠한테 경사 아닌가요? 그냥 받아들이면 편하잖아요. 그러자 태웅이는 고개를 저으며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원한 건 사랑이 아니라 조건이었어. 너와 네 부모가 원하는 건 의사 사위, 대리 사위, 돈의 도구였을 뿐이잖아. 난 그런 결혼 필요 없어. 순간 예원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예원이 아버지는 분노로 손을 떨었지만 이미 체면은 땅에 떨어진 뒤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허둥지둥 자리를 정리하며 빠져나갔습니다. 남은 건 저와 아들의 굳은 결심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2년 후 태웅이는 새로 만난 선하고 따뜻한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제 곁에서 따뜻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밥상 위에는 세 사람이 함께 웃으며 나누는 음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손주를 품에 안으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태웅이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의사가 된 것도 이렇게 행복한 것도 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는 제게 세상 그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저는 눈물이 고여 말했습니다. 그래, 난 내가 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돈도 재산도 아닙니다. 끝까지 함께 서주는 마음. 그리고 하루하루 곁에 있어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리건 어떠신가요? 그 한 통화가 부모와 자식의 마음을 지켜주는 가장 큰 선물일지 모릅니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 주세요. 그 작은 클릭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